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들이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실 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서울의 멸실주택 수입니다. 멸실 아파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면 아파트나 기존에 살고 있던 거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수가 갑자기 2016년도에 확 증가해요.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확 증가하는 순간 매물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올리는 기폭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이렇게 많이 진행됐냐면 2015년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특히 재건축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들이 너도나도 사실은 사업을 진행시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서도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개포 같은 데도 다 이때 진행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계속한다는 거는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재개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재건축 관련돼서 과천을 한번 보시면, 자, 원래 과천은 집값이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었어요. 대부분 노후 아파트들이었고, 뭐 강남에서 가깝다고 살기 좋다고 하지만 지수가 이랬던 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재도 쏟아졌죠. 왜냐하면 세종시 이전되고 공무원들 뭐 다 빠지고 뭐 이래서 사실은 과천에 상가 분들 매일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 갑자기 과천의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해요. 거의 폭등하는 수준이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2016년부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갑자기 재건축이, 과천의 아파트가 12단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0% 정도가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 가격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규제를 완화해 주기. 그리고 정부는 또 정해져 있잖아요, 임기가. 그런데 10년 후에 공급을 위해서 이 규제를 풀어주기는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요즘 같은 분위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 주는 걸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은 이슈다. 그게 정부가 뭐 이쪽이건 저쪽이건 왜냐하면 건드리는 순간 사실은 이거는 활화산처럼 폭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는데 재건축은 민간 사업입니다. 근데 재개발은 공공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하는 이유가 재건축은 단위 개발이라고 하고 재개발은 지역 개발이라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사실은 규제나 민간 사업은 계속 규제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사실은 정부가 의도를 갖고, 그리고 만약 공급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면 재개발을 규제를 풀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률을 완화해 줄 가능성은 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사항이 있는데요. 재개발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후 아파트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다 동일한 아파트에서 다 동일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다 평수도 다르고 거기에 상가도 많고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안 사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도 굉장히 원래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래서 굳이 두 개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전 재개발을 고르는데, 사실은 이 시간적인 리스크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어서.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하게 규제 문제가 아니고 권리관계의 문제에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